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AI소프트학부 조정찬 교수입니다. 전 직장인 삼성전자에서 인텔리전스 카메라의 사물인식 엔진 개발을 담당하였고, 지금은 비주얼 AI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시각지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스스로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한 장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인가요? 여러분은 이것을 고양이라고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자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요. 그 연구자가 이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고양이라고 분류하도록 그렇게 머신에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고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머신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판기 한 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자판기에서 지금 사이다 하나를 먹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사이다 버튼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입력으로 하게 되면은 그 출력으로 사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 매핑되는 출력이 나오게 설계된 것을 우리는 중학교 때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정리가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고양이라는 단어가 출력으로 나오고, 강아지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강아지라는 단어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함수를 설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 함수를 코딩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코딩하지 않고 머신이 알아서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찾아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머신 스스로 그것을 학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측 데이터가 5개가 있습니다. 입력이 X가 되고 출력이 Y가 되는 이 관측 데이터 쌍을 5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5개의 지금 이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X와 이 콤마를 기준으로 있는 Y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봤을 때 왠지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선형 관계를 이룬다고 우리가 느낌이 온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 모델은 이 관계는 선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5개의 입력과 5개의 출력이 잘 나오도록 별과 세모를 결정하면 여기에서 별은 2가 되고 세모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되면은 이 모델은 y는 이제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x가 5라고 들어올 때 어떤 y가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13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문제인 분류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가 입력 데이터 쌍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고양이 사진과 이 사진이 고양이라는 이런 쌍을 지금 얻었고요.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라는 단어의 쌍을 얻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특징 추출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귀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고요. 입도 좀 다른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는 이렇게 생겼다, 입은 이렇게 생겼다를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방정식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특징 추출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학습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강아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징 추출에 따라서
특징을 추출해서 그 영역을 숫자로 표현을 하고 모델에 입력으로 넣게 되면 파라미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산을 통해서 강아지라는 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예전에는 다 연구자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줬는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그 머신을 학습했던 예전의 방법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걸 머신이 스스로 학습하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였고, 사람의 뇌에 그 뉴런을 모방하여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신경망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딥하게 쌓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좀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이 딥러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 즉 지도학습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성능 향상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 없는, 아니면 학습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발생한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답이 있지 않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술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데이터를 증강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10장만 있어도 20장이 있는 것처럼 늘려주는 건데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고양이라는 이미지에 고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3개의 학습 데이터와 강아지라는 그 이미지와 강아지라는 지금 그 단어가 있는 이런 쌍으로 있는 데이터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6개의 데이터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이미지는 우리가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 일부의 구간을 자를 수도 있고, 우리가 대칭 이동이나 약간의 변화를 줘도 강아지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아래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가해서 데이터를 늘리는 거,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늘린 게 지금 생겼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은 고양이는 6개, 강아지는 6쌍의 우리가 손으로 그 레이블을 달아준 데이터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 증강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특정 변화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또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의 흐름은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방법, 즉 스스로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서, 머신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학습하는 그러한 연구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구의 흐름을 소개를 드리면 대조학습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2개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대상에서는 같지만 같은 고양이는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게 만드냐면, 저 위에 있는 지금 하얀색 고양이를 지금 변형해서 새로운 색감을 변형된 이미지로 만들어도 여기에 있는 어떤 특징들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2장의 이미지가 변형이 돼 있더라도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노란색 고양이는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는 하얀색 고양이와는 다른 이미지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이 2개는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변형이야, 이 2개는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변형이야 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고, 그렇게 유사도를 우리가 배운다면 어떻게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있을지 그러한 특징들을 머신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대조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지금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미있죠. 근데 이 그림은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머신 스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은 위에 있는 문장만 넣어주고요. 이 밑에 그림을 머신이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다 보면 거기에는 캡션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는 관련이 있어. 그렇지만 이 이미지와 다른 텍스트는 관련이 없어. 앞에서 본 것처럼 대조학습을 이용해서 이것을 학습하면 이 머신 스스로가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그림에 해당하고 어떠한 동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학습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디자이너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의 그림에서 지금 나는 색감을 빼주고 이 엣지만 표현해줘 라고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지금 그렇게 결과를 준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머신에게 학습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배워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